안녕하세요. 유튜브 본방송에서 나가지 못한 이야기를 풀어가는 뒷담 시간입니다. 저는 정다운 앵커고요. 지금 웃음이 터진 게 PD가 사인을 주면서 마이크를 안 올려서 잠깐만 댓글 좀 읽고 갈까요? 곽곽주연님, 정다운 앵커님, 이 시각 보도국 코너 오늘 진행은 봉디 이봉규 아나운서 아닌가요? 저희 봉디 선배는 저희 프로그램 제작에는 관여를 안 하시고요. 그간 들으셨던 그 남성 아나운서의 달콤한 목소리는 서정암 아나운서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금 코로나 걸려서 지금 김나영 아나운서가 대신 진행을 했습니다. 빨리 쾌차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사실은 좀 무거운 주제예요.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 주제 네, 좀 아까 이야기를 본방에서 다뤘었죠. 했는데 저도 이제 때 아닌 역사 공부를 막 하다가 들어왔거든요. 일단은 오늘 이제 국방부에서 오늘 그 국회에서 좀 정례 브리핑 하면서 이야기가 좀 있었잖아요. 네네. 그거 좀 한번 듣고 갈게요. 이름을 바꾼 사례가 그렇게 크게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에서도 군함의 이름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경우에만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사실 흉상을 이전한다는 거하고는 다르게 군함의 이름을 바꾼다는 거는 분명히 법적 절차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군함의 이름을 지을 때도 한 명 재정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해군에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절차 그걸 검토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일단 주는 메시지가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함정 이름을 바꾸는 것을 전제로 지금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확히 합시다. 이게 그러니까 검토를 할 거다. 홍범도함 한 명 변경도 검토를 할 거다. 검토를 하고 있다.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뭐 여러 가지 그 어미가 붙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검토는 하여튼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어떤 단계인지. 현재 해군에서 어떤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방부의 생각은 이것도 검토를 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인가요? 아까 질문하신 연장선상에 국방부 앞에 있는 흉상 또는 뭐 홍범도함 이거와 연계시켜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원론적인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해군 서울공모팀장입니다. 지금 기자분들 혹시나 오해하고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현재 해군은 홍범도함 한 명 재정 변경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전제로 이렇게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분리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군이랑 말이 다르네요. 지금 해군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필요하면 검토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계속 그러니까 다르네요. 홍범도함에 대해서 국방부는 필요하면 검토한다는 검토하겠다 얘기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걸 해군은 검토하지 가정으로 않고 있다. 보시는지, 그걸 가정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몇 가지 구성 요건 또는 요건이 갖추어지면 할 수 있다는 전제인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필요하면 검토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뭐 신채호함이든 홍범도함이든. 이런 설전이 오늘 30분 넘게 벌어졌는데 그도 그럴 게 지금 네. 이렇게 국방부랑 해군이랑 약간씩 이제 핀트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따져 물은 거예요. 기자와 국방부 대변인 간의 그 뭔가 핑퐁도 아닌 것 같고 거기서 뭐 3자 구도로 지금 예. 해군까지 껴서. 근데 이건 사실 국방부가 좀 자초한 면이 있는 게, 네네. 이종섭 장관이 지난주 금요일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김병주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군에 홍범도함 있지 않느냐, 그럼 예. 그 이름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 그런 부분도 아마 같이 검토가 될 걸로 봅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말이 또 약간 지금은 톤 다운이 된 거네요. 한 발 물러선 거네요. 지금은 뭐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해군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아니 진짜 좀 어이가 없는데 지금 일단 얘기는 홍범도함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볼게요. 뭐 일단 흉상은 철거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는 것 같고 홍범도함 명칭도 그러면 함대 명칭도 바뀐다는 거예요. 뭐 지금 여기서 보면은 검토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해군하다가 국방부에서 명령을 내리면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나요? 그렇긴 합니다. 근데 이게 해군 함정 이름을 아무렇게나 막 짓는 게 아니에요. 누구 네. 한 명의 의지로 뭐 지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해군의 한명 재정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그 한명 재정위원회. 예, 그 위원회에서 여러 명이 토의를 해가지고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합니다. 사실 함이라는 게 이제 바다에 떠다니는 배인데, 군함의 특성상 배라는 거는 사실은 해군에서는 집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짓고, 또 그 배를 상징할 수 있는 어떠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도시 이름으로 짓기도 하고 역사적 위인의 이름으로 짓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하나 다 신중하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어느 나라나 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홍범도함은 어떤 배예요?
이 독일의 214급 잠수함을 라이센스 생산한 소너닐급 잠수함의 7번함입니다. 네. 그렇게 소너닐급이라는 건 말하니까 잘 이제 모르겠어. 네임십이라고 해가지고 예. 그 함급의 똑같은 급의 첫 번째 잠수함의 이름을 따가지고 아. 무슨 무슨 급이다. 급 잠수함 이렇게 붙이거든요. 네네네. 이게 독일 잠수함을 은 아니고 라이센스 생산해가지고 만든 건데 2016년에 진수됐고 2018년에 취역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만들어진 건 박근혜 정부 때예요. 좀 강력한 무기 체계 이런 게 좀 있나요? 그게 잠수함은 사실은 한 척 한 척이 다 전략 무기입니다. 왜냐 한 척 한 척이 다 독자적으로 움직이면서 전략 임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적의 잠수함 침투를 탐지한다든지 예. 혹은 적의 연안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정찰을 한다든지 이런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수행을 하고요. 자체적으로 어뢰를 탑재해서 적 군함은 물론 지금 말씀드린 소너닐급 잠수함의 경우에는 순항 미사일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지상 표적까지 필요하면 정밀 타격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 무기 체계 중에 하나고 박근혜 정부 때 이 이름 지은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 근데 잠수함 이거를- 이름은 사실은 우리들 독립운동가 이름을 따가지고 짓거든요. 네네. 우리나라의 잠수함급이 3가지가 있는데 장보고급 잠수함, 그 다음에 저기 소너닐급 잠수함, 도산안창호급 잠수함. 네. 그러니까 국난 극복에 큰 역할을 했었던 위인들이나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따서 짓는데 소너닐급 잠수함에 나오는 이제 소너닐 제독 이분도 독립운동가였고 해군의 예. 아버지라 불리는 분이에요. 네네. 해군에서 소너릴 제독 모르면 진짜 문자 그대로 간첩이에요, 진짜. 간첩이다. 그 정도로 취급받을 정도로 중요한 분입니다. 네, 그런 식의 이제 논의 과정을 거쳐서 박근혜 정부 때 홍범도라는 이 이름이 붙여진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가 뒤집힐 가능성이 지금 있습니까? 만약에 국방부에서 바꾸자라고 한다고 해서 이 흉상을 철거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쉽게 이게 지금 바뀔 수 있는 건가요? 뭐 같은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럴 가능성 자체는 있습니다. 바뀔 다만- 가능성 자체는 있다. 예, 다만 반발이 아마 흉상 때와는 또 다른 차원으로 또 많이 번지게 될 겁니다. 왜요? 이게 여파가 어느 정도로 미친다고 보면 돼요? 사실 해군 함정은 이 해군 함정이 굉장히 오래돼 가지고 다른 나라에 공여할 때 빼고는 함정 이름을 바꾸는 법이 거의 없어요. 그냥 예를- 아예 전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거의 이런 없다고 식으로 보시면 바꾸는 돼요. 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구축함 이름 중에 윈스턴 처칠이라는 함이 있거든요. 예. 이게 영국 총리 이름 따다 만든 그러게요. 겁니다. 근데 이 영국 총리의 그 말 중에 한 게 뭐가 있느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양반이. 난 히틀러가 지옥을 침공한다면 하원에서 악마에 대한 지지 선언이라도 할 수 있다. 이런 말 한 적 있거든요. 네. 저희 기독교 방송이니까 예. 이런 말이 좀 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그럼 미국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윈스턴 처칠이 이름을 바꾼다 전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기 생방송 들어오기 전에 소너닐급 잠수함에 함장하셨던 분이랑 잠깐 통화를 하고 왔거든요. 네네. 최일 잠수함 연구소장이라는 분인데 네. 이분이 말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진짜 이름을 바꾸게 된다면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 같고 또 그 함의 승조원들의 사기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 또 이 문제가 홍범도함 하나로 안 끝날 거다. 다른 사례가 있어요, 실제로. 네. 다른 한 명에 대해서도 역사적 재평가가 또 이뤄진다면 또 그런 전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왜냐면 네네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오늘 브리핑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방금 틀어주신 영상에서는 안 나왔지만 이제 단재 신채호 선생 네네네. 이 붙은 잠수함이 있어요. 아직 취역은 안 했지만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의 3번함이 신채호함입니다.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신채호 선생은 아나키스트였어요. 그렇죠. 무정부주의자. 네네.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없어야 된다는 이런 걸 근데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실제로 그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논리대로라면 신채호 선생은 어떻게 되는 거냐 물었더니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말은 아직 들어본 바가 없다. 이렇게만 그냥 답변을 했습니다. 이 함의 이름이라는 게 그 타고 있는 승조원들한테는 어떤 의미예요? 굉장히 우리가 그 함에 붙여진 분의 이름을 계승을 해가지고 그분의 정신처럼 나라를 지키겠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절대 가벼운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가 도산 안창호 함을 타고 있으면 이게 나한테 엄청난 자부심이겠네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막 짓지 않고 독립운동가 분들 이름을 따가지고 짓는 거예요. 실제로 실제 잠수함 이름 중에 유관순함도 있고 김좌진함도 있고 예. 그다음에 뭐 다른 독립운동가 분들 이름을 많이 붙여가지고 지었는데 유관순함 예를 들어서 유관순함 승조원들 같은 경우에는 유관순 열사의 정신을 본받아가지고 항일운동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바다를 내가 잠수함에 타가지고 지키겠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승조원들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으로서의 나의 아이덴티티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형성하게 되는 그런 건데 이게 그럼요.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에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논란에 휩싸여서 바뀌게 되면 진짜 그것도 여파가 그리고 좀 이 크겠네요. 논란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일대기를 배울 때 뭐 물론 이제 고등학교 뭐 국사 같은 데서 조금 이제 축소해서 배울 수는 있었겠지만 예. 볼셰비키당에서 활동했던 거는 최근에 새로 밝혀진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다만 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갔던 건데 네. 왜 갑자기 멀쩡한 그 군함 이름을 갑자기 거론이 되는지 그것도 좀 의문스럽고요. 그래서 저는 필요하면 검토한다라는 오늘 대변인 말이 진짜 이상하게 들렸거든요. 네네. 어떤 필요에 의해서 검토한다는 건지 그 필요라는 거는 뭐 무슨 지금 많이 이 정부에서 가져다 쓰는 것처럼 뭐 여론조사에 맡길 건지 요즘 그 말이 너무 애매하게 들리더라고요. 뭐 제가 국방부 장관이 아니니까 국방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까지는 알 수 네. 없지만 일단 여론에서 이게 상당히 반발이 크거든요. 심지어 여권에서도 이종찬 광복회장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몇몇 의원분들도 지금 맞아요. 아니라고 네. 하고 계세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여론의 추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변경 가능성을 열어놓는 뭐 그런 식의 발언이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이 뭐 본방송 아니니까 그냥 뭐 제 생각은 저는 요새 막 뭐 이승만 대통령 동상 건설 거기는 오히려 동상 건설하잖아요. 그리고 네네. 백선엽 장군 동상 건설, 뭐 트루먼 대통령 미국 전 대통령 동상 건설 이거는 세우고 이런 거는 이제 빼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 최근에 이 한일 관계 한미일 그 공조가 이렇게 강해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불편한 어떤 일본과의 관계에서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역사를 좀 지우려는 시도의 일환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너무 나간 건가요?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음. 우리나라에서 군대 갔다 온 사람 중에 한미 동맹이 중요한 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일반 시민들도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것도 있고 우리가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국방백서의 뭐 적표현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솔직히 저도 군생활 했지만 군대 갔다 온 사람 중에 북한군이 적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원래 정신교육이라는 거는 우리가 모르는 거를 얘기를 해줘야지 아는 걸 얘기해주면은 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은 얘기인데 또 하네 이런 반응밖에 안 나옵니다 사실은. 네. 이번 정부에서 뭐 정신전력을 강화한다 뭐 한미동맹을 중요시한다 이게 나오는데 아니 한미동맹이 중요하지 않대요 누가? 한미동맹 중요해요. 중요한데 굳이 이렇게 무리를 둬가지고 할 필요가 있냐 그런 그러니까요. 이야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질문을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는데 이게 너무 사실 좀 우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대답 다 했거든요. 저희 네. 대하는 태도로 좀 더 얘기해 주세요. 그래도. 사실은 뭐 이 흉상도 비판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음. 어떤 비판점이 있었냐면은 이게 2018년에 설치했대 갑자기 이게 좀 뜬금이 없지 않느냐 이런 그러니까. 얘기는 있었대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근데 이게 타이밍이 약간 들어맞는 부분이 있는 게 당시 문재인 정부 초기였잖아요. 네. 당시에 이제 육군의 뿌리가 한국광복군이고 육군사관학교의 뿌리가 신흥무관학교라면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 육군과 독립군의 역사를 연결짓는 작업을 한창을 하고 있었어요. 어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발끈하면서 글도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어. 실제로 당시에 육사에서 그 관련 사항을 연구해가지고 세미나 같은 거 한 기록도 있고요. 네. 예, 하여튼 그랬었는데 그랬던 과정에서 아마 그런 그 항일 독립운동과 우리 육군의 역사가 연계돼 있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육군사관학교가 우리 근현대사에서 안 좋은 일을 한 게 굉장히 많아요. 많죠. 예를 들어서 저기 그 12.12 쿠데타라든지 네. 예, 그리고 또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 작업을 한 뒤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기무사 계엄령 사건 예. 기무사는 원래 육군사관학교 장성들이 단골로 가는 자리예요. 육군사관학교 장성만 거의 가는 자리예요. 예외가 없지는 않은데 거의 육군사관학교 장성만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문재인 정부에서 육군사관학교 그를 경계를 한 거는 사실은 이상한 일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군사관학교의 뿌리는 한국광복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통성을 만들어준 셈이죠 일종의. 그런 그거를 뒤집기 위해서 그러면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그런 면도 있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독립군과 연결되는 역사를 뒤집으려는 거는 아니라고 국방부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사실 이게 지금 너무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이슈가 터져 나왔잖아요. 네네. 지금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이슈들이 많은데 기자들 뭐 질의 아까 30분 동안 티키타카 하면서 다들
어땠어요? 분위기가 좀 많이 멘붕 왔을 것 같은데. 멘붕이라기보다는 네. 일단 국방부 정례 브리핑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처들과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요. 아까 그 좀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확실히 좀 합시다 뭐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하기도 하고 거의 이제 약간 전쟁에서 싸잡는 근데 원래 그런 국방부 느낌. 출입 기자들이 좀 사나워요. 굉장히 사납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좀 자초한 면도 있는 게 이종섭 장관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 날 토요일이었는데 그날 네.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원래 육군사관학교 차원에서 검토하고 육군 차원에서 공보 대응을 하던 거를 국방부에서 갑자기 기자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어제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또 한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도 이걸 보면서 아니 왜 이러는 거지? 일단 이 생각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좀 그리고 또 이게 원래 심플 이즈 더 베스트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논리가 굉장히 깔끔하면은 그냥 짧게 얘기하면 끝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문자 메시지 내용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 되게 구차하다. 구차하다. 그래서 결과를 이미 만들어 놓고 이유를 여기다 끼워 맞추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오는 것도 사실은 무리는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편집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타짜에 되게 좋아하는 대사가 이제 혓바닥이 길어져. 하여튼 자 근데 저는 마지막으로 좀 이해 안 가는 건 그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을 했지만 나머지 4명은요? 5명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나머지 4명은 그러면은 공산당 뭐 활동 이력이 있습니까? 뭐 어디로 치우쳤습니까? 뭡니까 이게? 일단 이회영 선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육사의 뿌리라고 이제 연결이 되었었던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바로 그분이고요. 예. 그리고 다른 분들은 더 문제인 게 음. 김좌진 장군 같은 경우에는 말할 필요도 없는 청산리 전투의 영웅이고 심지어 이 사람을 살해한 박상실이 공산주의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철기 이범석 네. 장군, 이범석 장군은 좌파랑은 상당히 거리가 먼 분이고요. 그다음에 초대 국무총리에 초대 국방부 장관까지 했던 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청천 장군, 이분은 한국광복군 총사령관이었어요. 사령관 출신. 거기다 맞아요. 그분의 딸인 이제 지보경 지사도 여군 광복군으로 활동을 했던 분이고요. 이분들 흉상까지 왜 철거한다는 건지 그 이유는 진짜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긴 설명이 또 나오게 될지는 지켜봐야겠네요. 계속 브리핑 참석하면서 좀 챙겨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감사합니다. 뵐게요.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컷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